농심 신라면이 미국 인스턴트 라면 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랑스럽다 K라면. 라면 땡겨. 미국 과학연구 전문 매체 스터디파인즈는 현지 시간 14일 농심 신라면을 부엌 선반에 챙겨야 할 라면 2위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스터디파인즈가 와이어커터, 컨슈머 리포트, 스폴크드 등 현지 매체 10개의 평가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우선 신라면의 쫄깃쫄깃한 면발과 얼큰한 국물이 호평받았네요. 이번 조사에서 신라면은 K라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와이어커터는 신라면은 감칠맛 나는 매운 육수와 푸짐한 건더기, 쫄깃한 면발이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했으며 컨슈머 리포트도 매운 육수 때문에 라면을 천천히 먹어도 면발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극찬했네요. 오뚜기 진라면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폴크드는 진라면의 부드럽고 찰진 면발은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최고의 인스턴트 라면 중 하나라고 꼽을만 하다고 평가했네요. 아쉽게도 이번 조사에서 일본 삿포로 이치방 오리지널 라면이 1위에 랭크됐는데요. 이제 라면도 한일전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한국 라면들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삼양식품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불닭볶음면, 외국에서 굉장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죠. 지난 삼양식품의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면스낵 사업의 매출액이 3,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2,800억 원이나 수출을 기록을 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라면이나 식품 같은 이런 상품들은 내수용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었는데 시대가 정말 달라진 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K푸드 열풍에는 물론 농심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미국 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국내 라면, 이거는 품질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국물의 완성도나 면발의 완성도 이런 것도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 한국 라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 건가? 이거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 실적 9억 5천만 달러 이 정도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24% 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라면의 수출 금액이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라면을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기업들, 외국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국내 라면의 시장 규모는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보다는 더 클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떠냐? 5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4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36.2% 늘어난 수준이고요. 1년 전 전체로 비교해도 절반이 넘는 수준이니까요. 올해 역시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 라면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런 성과는 주가의 원동력이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역시 삼양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삼양식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콩나물 크는 것처럼 쑥쑥 자라는 모습, 이런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외국 시장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라면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이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투자증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선 제목을 라면이 이보다 핫할 수는 없다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라면을 외국에서 구하려면 쉽지가 않았죠. 아시아권 정도에서만 비교적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고요. 서구권에 가면은 한인마트 아니면 중국마트 이런 데에 가야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구권에서도 테마파크나 아니면 스키장 같은 곳에서 굉장히 한국 라면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건 역시 K컬처, 이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TT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단발성인 유행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간편식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요. 여기에 한국 콘텐츠들, K컬처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트렌드 자체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을 찾자면 유통구조의 변화,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도 국내 식품이 어떤 K컬처 같은 거에 인기에 힘입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왜냐? 직접 유통망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진로가 소주를 가지고 북미 시장에 진출했었는데요. 주마다 주세법도 다르고 하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식품들의 트렌드를 보면요, 직접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기보다는 현재 마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간접 유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처럼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온라인 유통망까지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 진출을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실적 그리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일단 지금 수출 국가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이른바 K라면의 질주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K라면, 여기다가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자면요, 냉동김밥이나 김 같은 것들, 이른바 K푸드의 성장세는 한순간의 유행이라기보다는요, 산업의 어떤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미주 지역 쪽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이쪽에서는 일본 쪽의 토요수산이나 아니면 니신 같은 회사들과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경쟁사들은 엔화 약세 이쪽의 영향까지 겹친 상태거든요. 실제로 1분기의 미주법인의 실적들을 보면요, 토요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이 삼양과 니신, 농심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런 흐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큰 측면에서 하나를 살펴보자면 결국엔 제품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국내 라면 업체들의 제품 경쟁력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면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이른바 판이 깔렸다 그래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트렌드를 타든 아니면 전략을 효율화하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품 경쟁력이라는 점을 국내 라면 회사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